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디아 파텔이라고 합니다. 인도 챈나이 출신 30세 여성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가정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행복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일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희귀신경계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아버지마저 심장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어요.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루는 12시간씩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 병간호를 했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챈나이에 삼성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였습니다. 대기업에서 현지 직원을 대거 채용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밤낮으로 지원서를 준비했어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했고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떨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삼성 입사는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어둠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이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고 번듯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서 부모님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특히 한국인 상사 윤지 대리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윤지 대리는 항상 인내심을 갖고 저를 이해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업무를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 주셨고 저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주셨어요. 그렇게 삼성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 정치인들이 선동한 파업이었어요. 뜬금없이 삼성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며 파업을 시작한 것이었죠. 파업에 참여한 동료들은 저를 보더니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거부하면 배신자라며 위협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파업에 참여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퇴근길에는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일자리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모든 것을 참아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나 봅니다.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파업 참가자들은 공장 앞에서 밤낮으로 시위를 벌였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윤지 대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평소처럼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윤지 대리였죠. 윤지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파업 이후 대부분의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상황에서 윤지 대리의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식사를 하면서 윤지 대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해외 근무지로 인도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과 기후, 언어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인도 생활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디아, 우리 둘 다 낯선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이잖아요. 서로 의지하면 좋겠네요. 윤지 대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구경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윤지 대리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인도 요리법을 알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가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액수였어요. 절망에 빠진 저는 무심코 윤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윤지 대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보증금을 결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요.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윤지 대리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위기를 넘기셨어요. 그날 이후 윤지 대리는 저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닌 은인이 되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는 윤지 대리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온도 잠시 공장에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곧 첸나이 공장을 철수할 거라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파업 세력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 분위기도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윤지 대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퇴근 후 커피숍에서 만난 우리는 한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지 대리님 혹시 삼성이 정말 첸나이에서 철수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윤지 대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 본사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현지 정치인들의 압박 등이 겹치면서 경영진이 재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공장이 철수하면 저는 직장을 잃게 되고 부모님 치료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윤지 대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본사의 첸나이 공장의 중요성과 현지 직원들의 충성도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이에요. 제가 직접 한국에 건의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윤지 대리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윤지 대리가 있기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공장 정문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모여 소곤거리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 화면에 떠있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첸나이 공장 직원들, 회사의 비인간적 처우 폭로.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충격에 빠졌어요. 익명의 직원들이 인터뷰에서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3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삼성은 지역 기업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근로조건과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옆 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절친한 친구였던 라지브와 다른 동료의 대화였습니다. 너 정말 그 인터뷰했어? 미쳤니? 뭐 어때? 그 반인도 단체에서 인터뷰당 5천 루피씩 준다는데. 어차피 공장 곧 문 닫을 텐데 먼저 손 털고 나가는 게 이득이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라지브는 제가 가장 신뢰하던 동료였습니다. 함께 입사해서 어려운 시간도 같이 겪었던 친구였죠. 그런 그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라지브를 기다렸다가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디야, 오랜만이다. 요새 바빴어? 방금 내 대화 다 들었어, 라지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가 함께 일해온 회사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라지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냉소적인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신? 나를 봐, 디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출세 못해. 윤지 같은 한국인들만 승진하고 우린 항상 밑바닥이라고.
현실을 직시해. 그게 아니야. 윤지 대리님은 나를 항상 공정하게 대해줬어.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기회도 줬고. 네가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어. 하지만 곧 이 공장 문 닫으면 너도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지브는 비웃듯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온갖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지만 특히 배신감이 가장 컸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뉴스를 봤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디야,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윤지 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경영진이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현지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방금 라지브가 돈을 받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실토했어요. 알아요, 디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윤지 대리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세상은 항상 공정하지 않죠. 때로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전 동료들이 저를 발견하고 손가락질하며 속삭였어요. 저기 봐, 회사 개들 중 하나야. 자기 동포 팔아먹고 외국 기업 편드는 여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견뎌온 것들, 부모님을 위해 참고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픈 부모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디야, 무슨 일 있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부모님께 더 이상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계신데 제 문제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 아니면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할까? 하지만 혼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빛 아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외부의 손길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진실을 위해, 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준 윤지 대리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닐 거예요. 제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날이니까요.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바로 윤지 대리를 찾아갔습니다. 제 결심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윤지 대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어요. 윤지 대리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윤지 대리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걱정이 느껴졌어요. 디야, 안녕? 물론이지.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거짓 뉴스가 퍼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 제가 경험한 삼성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윤지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디야,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론이 얼마나 험악한지 알잖아요. 당신이 나서면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게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 치료비 때문에라도 이 직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윤지 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네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윤지 대리는 본사와 연락해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저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삼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언론사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결국 제 결심을 지지해 주셨어요. 디야, 넌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 우리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데 더 정밀한 검사와 특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특수 치료라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직장을 잃는다면 어머니의 치료를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병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디야. 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윤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황을 설명하자 윤지 대리는 즉시 반응했어요. 디야, 지금 어디예요? 내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윤지 대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디야, 걱정 마세요. 내가 아는 한국인 의사가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온 신경과 전문의인데 지금 챗나이에 학회 참석 차와 있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날 오후 윤지 대리의 소개로 만난 한국인 의사는 어머니를 세심하게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검사를 제안했어요. 이 질환은 인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도 느꼈어요. 이제 제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윤지 대리는 제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역 유명 뉴스 채널에서 저와의 인터뷰를 수락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디야,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파업과 현지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해 철수 쪽으로 기울고 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결정을 바꿔야 해요. 제가 인터뷰에서 진심을 전달하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인터뷰 전날 밤 저는 밤새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삼성에서의 경험, 윤지 대리와의 관계,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에 윤지 대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디야,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냥 당신의 진심을 전하면 돼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윤지 대리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제 한마디가 거대한 회사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형성된 부정적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저를 메이크업실로 안내했습니다. 곧 있을 생방송을 위한 준비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밝은 조명, 카메라들, 그리고 진행자의 친절한 미소가 모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하며 마지막으로 윤지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스튜디오 한쪽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5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알림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 걱정스러운 눈빛의 아버지, 그리고 저를 믿어준 윤지 대리. 이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3, 2, 1 방송 시작합니다. 진행자는 먼저 삼성 챗나이 공장의 최근 논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삼성 챗나이 공장에서 근무 중인 디아 파텔 씨입니다.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현직 직원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디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삼성 공장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은데 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셨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제가 3년간 경험한 삼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인도 직원들을 착취하고 차별한다고 하지만 제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은 저에게 공정한 임금과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했고 무엇보다 의료 혜택으로 제 부모님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진행자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그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 동료 중 한 명은 돈을 받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실토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삼성은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는 20분간 계속되었어요. 진행자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 윤지 대리와의 관계, 그리고 삼성이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까지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인터뷰 막바지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저와 많은 인도 직원들에게 희망입니다. 제 부모님은 중병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만 삼성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이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가족들이 생계를 잃게 됩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계속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거짓과 선동이 큰 소리로 외치는 동안 진실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강합니다. 이 공장은 저희 가족을 살렸고 이 도시의 미래입니다. 부디 진실을 봐주세요. 마지막 말을 할 때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것이 제 진심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윤지 대리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디아.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는데 놀랍게도 제 인터뷰 클립이 여러 뉴스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진심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 대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디아, 지금 당장 뉴스 틀어봐요. 모디 총리가 기자회견 중이에요. 급히 TV를 켜보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삼성 첸나이 공장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 첸나이 공장에 대한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허위 정보를 엄중히 조사할 것이며 외국 투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삼성은 인도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그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을 지지한다니. 윤지 대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흥분되게 들렸습니다. 디아, 당신의 인터뷰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경영진이 철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대요. 그 순간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공장으로 복귀했을 때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장 앞에 수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파업이 아니라 삼성 지지 시위였습니다. 그들은 삼성 철수 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디아, 디아 파텔. 돌아보니 제가 TV에서 본 그 인터뷰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감사하다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부끄러움보다는 자부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넸어요. 심지어 파업에 참여했던 동료들도 눈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윤지 대리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국에서 온 듯한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디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인도법인 부사장 김진호라고 합니다. 중년의 남성이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인터뷰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디아 씨 같은 직원이 있어 우리 회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김 부사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첸나이 공장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압박,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그리고 부정적 언론 보도까지.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철수할 계획이었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디아 씨의 인터뷰와 모디 총리의 지원 발언 이후 본사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부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첸나이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해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더욱이 우리는 첸나이의 연구개발센터도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인도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김 부사장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지 대리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도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지 모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지 대리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디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윤지 대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밝게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다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지 대리님이 서울의 전문 병원과 연결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대요.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니? 그런데 한국은 너무 멀잖아.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갈 거예요. 윤지 대리님도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인생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진실과 용기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회사에서는 제게 깜짝 놀랄 제안을 했어요. 지역 사회관계 담당 매니저로 승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솔직함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과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윤지 대리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에서 저는 지역 주민들과 회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저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의 한국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윤지 대리는 자신의 가족처럼 어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는 첸나이에서는 불가능했던 최신 치료법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조금씩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 동안 저는 온라인으로 업무를 계속하며 한국어도 배웠어요. 윤지 대리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일상 대화는 물론 간단한 비즈니스 용어도 익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3개월 후 어머니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들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놀랐어요. 물론 완전히 건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 여성 직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했어요. 어느 날 윤지 대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윤지 대리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디야, 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지 대리는 제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언제요? 다음 달. 본사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어. 글로벌 다양성 프로그램을 이끄는 일이야. 슬픔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윤지 대리를 위해 기뻤습니다. 그녀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충분했으니까요. 정말 축하드려요. 윤지 대리님이라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 디야. 하지만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윤지 대리는 짐짓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첸나이 공장의 한국인 대표를 추천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윤지 대리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추천했어요, 디야. 저는 순간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윤지 대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삼성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현지 직원이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사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죠. 특히 당신처럼 회사에 충성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직원이었고 공장 철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리더십 포지션을 제안받다니요. 하지만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윤지 대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앞장섰고 결국 공장을 지켜냈어요.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본사와의 소통이. 걱정 마세요. 내가 한국에서 당신을 지원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한국어도 이제 제법 늘었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윤지 대리가 저를 이토록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녀와 곧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윤지 대리님. 저를 항상 믿어주셔서. 윤지 대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젠 대리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그냥 윤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와의 화상회의, 다른 지역 책임자들과의 미팅,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까지.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윤지는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윤지의 송별회가 열렸어요. 공장 직원들 모두가 모여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송별사를 맡았는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지는 제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멘토이자 친구이고 때로는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손을 내밀어 주었고 제 부모님께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윤지가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녀가 첸나이에 남긴 따뜻함과 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윤지와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걱정 마요, 디야. 우리는 계속 연락할 거고 나도 자주 첸나이에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서울에 와야 해요. 본사에서 미팅도 있을 테니까. 네, 꼭 갈게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윤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윤지가 떠난 후 저는 공식적으로 첸나이 공장의 지역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의아해했어요. 젊은 인도 여성이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윤지에게 배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회사에 적대적이었지만 저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 명씩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경청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신뢰가 쌓였고 공장 분위기도 나아졌습니다. 특히 라지브와의 화해는 의미가 컸어요. 그는 처음에는 저를 피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사과했습니다. 디아, 정말 미안해. 난 돈에 눈이 멀어 회사와 친구를 배신했어.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부터 함께 더 나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첸나이 공장은 삼성 인도법인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으로 변모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고 이직률도 낮아졌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는 본사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에서 열리는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윤지가 보낸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디아, 축하해요. 당신의 리더십 사례가 본사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당신의 경험을 다른 지역 책임자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는 어떤가요? 서울에 오면 제가 아는 의사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할게요.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치료 이후 많이 호전되셨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했어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더 강해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와 동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디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상상 못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이끌어주니까요. 서울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였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에 온 것을 환영해요, 디아와 아주머니.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진실과 용기,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제가 첸나이 공장을 어떻게 위기에서 구했는지, 그리고 현지 직원들과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해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했지만 윤지가 앞줄에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여러 국가에서 온 책임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특히 다른 개발도상국 지역의 책임자들은 현지 문화와 기업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현지 직원들 모두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윤지와 같은 멘토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고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삼성전자 회장님이 직접 연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디아 파텔 같은 젊은 리더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국적과 성별을 초월한 인재 발굴과 육성이 삼성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윤지는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컨퍼런스 외에도 어머니의 건강검진이 이번 서울 방문이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윤지가 소개해준 대학병원에서 어머니는 정밀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파텔 씨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전 치료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의사의 말을 통역해주는 윤지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디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렇게 좋아질 수 없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윤지와 삼성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검진이 끝난 후 윤지는 우리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어머니께서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 정말 맛있구나. 처음에는 매워서 놀랐지만 자꾸 먹게 되는 맛이야. 윤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좋아하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챗나이로 돌아가실 때 김치를 좀 포장해 드릴게요. 마지막 날 저녁 윤지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아파트였어요. 그곳에서 윤지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어요. 디아 씨, 우리 딸이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지의 어머니는 인도 음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에게 요리법을 여쭤보셨고 저는 기쁘게 알려드렸습니다. 문화는 달랐지만 가족의 따뜻함은 어디나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윤지는 저를 발코니로 불러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디아, 내가 곧 인도로 출장 갈 것 같아요. 본사에서 챗나이 연구개발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내게 맡겼거든요. 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시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나 봐요. 윤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도와 한국,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의 우정은 그 경계를 넘어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챗나이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비전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했어요. 특히 연구개발센터 설립 프로젝트는 저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몇 주 후 윤지가 챗나이에 도착했어요. 그녀와 함께 연구개발센터 부지를 살펴보고 지역 대학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센터가 지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디아, 이 센터가 완공되면 당신이 꿈꾸던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생길 거예요. 특히 여성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윤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제가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연구개발센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지역 여성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학교를 중퇴한 젊은 여성들에게 기술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프로그램 첫날 20명의 젊은 여성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며 일해야 했고 많은 선택지가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어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연구개발센터가 마침내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현지 정치인들, 삼성 본사 임원들, 그리고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개소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이 센터가 챗나이에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믿고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한국, 서로 다른 문화지만 함께 일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 윤지가 밝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건강해진 부모님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삼성에 입사했을 때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디아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윤지와의 만남,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던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그분은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개소식 기사가 신문에 크게 실렸구나.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거실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디아,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니?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었구나. 저는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윤지와 삼성이 제게 기회를 주었기에 가능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그리고 윤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심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첸나이와 서울 두 도시를 오가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윤지와 같은 든든한 동료가 있고 제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는 누군가에게 저도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모든 축복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